전설야당, 표락감 투 유래, 떼어놓은 당상, 관용호 오원. 때는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당하관 이관명을 불러 은밀히 영남지방 민심을 살피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왕은 대체로 젊은 시종신들 중 평소 눈여겨본 충직한 신하를 골라 암행오사로 임명했고, 그 임무는 지방 관리의 잘잘못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자는 없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이관명은 즉시 출발해 암행오사로서 영남의 민심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샅샅이 살피고 이제 막 돌아와 임금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상감마마, 소신 이관명은 무사히 소임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사옵니다. 숙종은 바른말 잘하고 청렴결백한 이관명의 인물됨을 늘 좋게 생각했기에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그곳 민심은 어떠하오? 궁금하구려. 이관명은 임금이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했습니다. 상감마마의 높으신 은덕으로 백성들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다만 숙종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만이라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이관명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오로지 한 군데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에 사는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 때문에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하여 원성이 자자하였사옵니다. 잘못된 지방 행정은 곧 국왕의 책임이기도 하므로 이관명은 임금 마음이 불편하리라 예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이에 숙종은 궁금하지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표정으로 의아한 듯 이관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섬은 누구 소유인데 그렇듯 민폐가 심하단 말이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상감마마의 총애를 받는 후궁의 것이옵니다. 소인이 보기에도 바치라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 그곳 백성들 원성이 극심하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관명은 후궁 소유인 그 섬을 하루속히 다시 나라의 재산으로 바꾸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관명은 사실을 말했지만 보고를 받은 숙종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을 비방함은 곧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순간 몹시 불쾌해진 숙종은 이관명을 노려보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확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으로 조그만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일이 경은 그렇게도 못마땅하단 말이오. 임금이 크게 노하자 여러 대신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관명도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각오했기에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신이 상감마마를 가까이 모시고 있을 때는 이처럼 진노하시지 않으시더니 어명을 받들어 일하느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감마마의 과격하심이 어찌 이에 이르셨사옵니까? 이관명은 조금도 굽히는 기색 없이 임금에게 더 강한 기조로 계속 아뢰었습니다. 이는 상감마마께 올바른 말을 올리는 신하가 없었다는 것이오니 어찌 이들을 믿고 막중한 국사를 논할 수 있겠사옵니까? 상감마마께 옵서는 이들 대신들을 당장 파직시키셔야 될 줄로 아뢰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그저 침묵한 채 임금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관명의 이른바 돌직구의 분위기는 경직됐고 숙종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왕명 출납을 맡은 정삼품 당상관 승지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과인의 전교를 받았을 지목을 준비하라. 모든 대신은 이관명에게 큰 벌이 내려지리라 예상하고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승지가 기록할 준비를 마치자 숙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수의 이관명에게 부재학 벼슬을 내리노라. 수의는 암행오사를 이르는 다른 명칭이고 정삼품 이하 당하관직입니다. 이에 비해 부재학은 정삼품 당상관의 조선 최고 학문기관 홍문관의 실제 책임자 관직입니다.
또한 떼어놓은 당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당하관과 당상관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당하관은 망건에 까막 관자를 붙이고 날이라는 칭호만 듣지만 당상관은 옥관자를 붙이고 영감이란 존칭을 받습니다. 또한 당상관이 떼어놓은 옥관자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어 누가 가져갈 리 없으므로 떼어놓은 당상은 확실한 일 또는 조금도 염려할 게 없는 일을 나타낼 때 쓰게 됐습니다. 따는 당상과 따놓은 당상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숙종이 당하관 이관명을 당상관 부재학으로 갑자기 승진시킨 것입니다. 너무 뜻밖의 말에 승진은 임금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분부를 잘못 내린 것은 아닌지 기색을 살피기 위함이었지요. 그렇지만 숙종은 단호한 얼굴로 승지에게 어서 받아 쓰라고 재촉했습니다. 승진은 과인의 말이 들리지 않는가?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이렇게 대답하며 승지는 황급히 임금의 어명을 기록했습니다. 승지가 임금의 분부를 받아쓰자 숙종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부재학 이관명을 다시 홍문제학으로 임명하노라. 승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숙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문제학은 종이품의 홍문관 우두머리 관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방금 부재학에 제수했는데 또 승진이라니. 승진을 비롯해 모든 대신이 놀랐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이관명이었습니다. 큰 벌을 각오하고 임금에게 몹시 불편한 진실을 솔직히 아뢰었는데 숙종이 뜻밖에도 높은 벼슬을 내렸으니까요. 이관명은 너무나 황송하여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못한 채 그저 임금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숙종은 빙그레 웃으며 더욱 놀라운 어명을 내렸습니다. 홍문제학 이관명을 다시 호조 판사에 임명하노니 경은 앞으로 더욱 과인의 허물을 깨우쳐 주기 바라오. 호조는 토지 및 식량, 재화 등 국가경제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중앙관청이고 판사는 그걸 맡아 책임지고 일하는 정의품 으뜸벼슬입니다. 숙종은 그런 중요한 관직을 이관명에게 맡긴 것입니다. 국왕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으므로 모두 벌을 주리라 예상했는데 순식간에 3단계 승진이라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숙종은 옥좌에서 일어나 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전은 임금이 평소에 편히 거처하는 궁전을 이루는 말입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어명이 실감나지 않는지 대신들은 어리둥절한 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상감마마. 호조 판서 이관명은 강격한 나머지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쓰는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처럼 파격적인 이관명의 출세를 벼락감투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이후 벼락감투는 갑작스럽게 얻은 높은 벼슬을 속되게 이루는 말로 쓰였습니다. 벼락감투는 다른 말로 벼락출세라고도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